오늘은 게으름이 긍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게으름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특성으로 여겨지지만 적절하게 활용될 경우 긍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게으름이라고 부르는 행동이 실제로는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을 찾으며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창의성과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 게으른 사람들은 단순히 노력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에너지를 들이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은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혁신적인 발명품들은 인간의 게으름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은 원격 조정 장치나 자동화 기술들은 사람들이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데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필요에서 개발되었으며, 이는 결국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원칙이 실제로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으른 사람들은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흥미를 잃기 쉬우며, 불필요한 노력을 최소화하면서도 동일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창출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사고방식은 단순한 개인적인 습관을 넘어 산업과 기술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스마트폰 음성 인식 기능이나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 역시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타이핑을 하거나 복잡한 설정을 조작하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결국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들은 인간이 게으름을 극복하고 보다 편리한 삶을 추구하려는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으름이 반드시 부정적인 특성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작업을 줄이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음. 게으른 사람들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들 중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작업에만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불필요한 노동이나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 이상의 수작업이 요구되는 반복적인 과정이 있다면, 게으른 사람들은 이를 무조건 참아가며 수행하기보다는 보다 스마트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는 전략적인 사고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자동화 AI, RPA, 매크로 등을 활용하여 반복적인 작업을 최소화하거나 단순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게으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방식 중 하나이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시간을 절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으른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작업과 그렇지 않은 작업을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습관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무조건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만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줄이면서도
동일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게으름은 단순한 나태함이 아니라 불필요한 노동을 피하고 자동화, 시스템 최적화, 우선순위 조정과 같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는 행동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할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휴식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게으름을 적절히 활용하면 단순히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번아웃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며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충분한 휴식 없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면서 집중력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업무의 질과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 직장인들이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신체적으로는 만성 피로, 수면 부족,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정신적으로는 무기력감, 불안, 우울감 등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국 과도한 업무 부담과 지속적인 긴장감이 누적되면서 번아웃 증후군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들은 이러한 과로의 악순환을 본능적으로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필요할 때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경우가 많아 단기적으로는 일을 미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25분간 업무를 수행한 후 5분간 휴식을 취하는 포모도로 기법과 같은 시간 관리 방법을 활용하면 지속적인 작업 속에서도 일정한 간격으로 휴식을 취함으로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상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업무의 질을 높이고 보다 지속 가능한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으른 사람들은 단순히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방법을 찾으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무리한 업무를 지속하기보다는 적절한 휴식을 취한 후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회복한 상태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단기적인 과로를 피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인 행동 패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게으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일을 미루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번아웃을 방지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접근 방식 유도. 게으른 사람들은 단순히 일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쉽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결국 복잡한 문제를 보다 창의적이고 지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 최소한의 에너지를 투입하면서도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방식대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단순화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업무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태도는 결국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AI 및 RPA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활용,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으른 사람들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에 대해 지속적인 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산업과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매월 수천 개의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하는 업무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직원들이 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지만, 게으른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엑셀 매크로를 활용하거나 AI 기반 데이터 입력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고민하며, 결국 더 적은 노력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으면, 이는 장기적으로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으른 사람들은 단순히 일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결국 스마트워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단순한 근무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게으름이 단순한 나태함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고민하고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하며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유도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할 경우 단순한 개인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넘어 조직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5. 불필요한 사회적 압박을 피하고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음. 게으름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단순히 일을 미루거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기준이나 기대에 무조건적으로 맞추려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일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려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불필요한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유지하며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하게 작용하며 바쁘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 살아가면서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 오히려 과로와 번아웃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도 저하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 압박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자신이 정말로 의미를 느끼는 활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단순히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창의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전략적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 끊임없이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로는 의식적으로 여유를 가지며 게으름을 즐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창의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일정한 여유와 비생산적인 시간 속에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바쁜 생활보다 자신만의 속도에 맞춰 일하고 삶을 즐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사회적 압박을 피하고 자율성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최적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게으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단순한 나태함이 아니라 사회적 기대와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일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려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보다 창의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바쁘게 사는 것이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유를 가지며 스스로의 리듬에 맞춰 삶을 조절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게으름이 지나치면 나태함이 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적절하게 활용하면 창의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게으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이며 이를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닌 더 나은 방식으로 일하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전략적 선택으로 만들 수 있다면 게으름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